내 몸을 위한 약선 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한의사 유승선. 그가 오늘 여름철 건강을 위한 요리 처방전을 내린다. 더위로 인해 상한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수삼 보양 두부 부침. 찬 음식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잔뜩 들어찬 몸의 냉기를 빼주는 생강 셔벗. 지금 시작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안녕하세요. BTN 약선요리 건강 한 그릇입니다. 단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 약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전천후 처방으로 유명하신 한의사 유승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한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실 텐데요. 네. 많이 보고 느끼시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건강의 전부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은 건강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전부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음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요, 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환자분들이 왜 병이 생겼을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사실 음식입니다. 잘 못 먹었거나, 네. 인스턴트 음식이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거나, 속상해서 입맛이 떨어졌거나, 먹어도 꼭 밤늦게 먹었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끼니를 때운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는 잘 배워서 정말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선 요리를 잘 활용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챙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 오늘 우리 몸의 보양도 챙겨주고 여름철 몸에 좋은 요리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요리는요, 여름철 건강에 좋은 수삼 보양 두부 부침입니다. 특히 땀이 많이 흘리고 더운 날씨로 인해 몸이 건조해지고 뜨거워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떨어진 기운을 보충해주고 몸에 어떤 기와 혈을 갖다가 생길 수 있도록 보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요리 재료부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재료가 되는 두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삼 준비했습니다. 보양의 또 대표 주자 인삼이고요. 더불어서 저희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소고기까지. 네. 그리고 뭐 당근, 느타리버섯 이용해서 은행이나 대추 같은 것들 이용해서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삼 보양 두부 부침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요, 두부를 좀 손질할 건데요. 손질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두부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자른 후에 제가 수분 제거할 건데요. 아마 수분 제거하는 방법 다들 주부님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끓는 물에 좀 넣어도 되죠. 근데 오늘은 비스듬히 네. 기울여서 저희가 두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거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조금 과학까지 과학적이죠. 이용한 요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리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 과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쪽에다 이제 비스듬히 세워갖고요. 네. 수분을 제거할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준비된 소고기 갖고 저희 밑간 한번 네, 해볼게요. 요리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념 할 건데요. 밑간 할 건데 저희 간장 넣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좀 특이한 이건 뭔가요? 배즙이요? 배즙입니다. 오늘 배즙을 뭐 여기에도 넣고 저희가 조림 소스도 넣는데요. 여름철에 이 열을 받으면 폐가 건조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이럴 때 배즙을 먹으면 몸에 있는 폐에 있는 열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기관지 염증에도 좋고요. 네. 특히 어린아이나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수분 공급해줄 때 배즙 같은 거 먹으면 좋죠. 은행도 사실은 배와 비슷하게 기관지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은행이 기관지에 좋군요. 네, 그리고 맛도 너무 좋은데 네. 단 은행을 너무 과도하게 하루에 뭐 몇십 알씩 계속 장기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드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몇 알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요리 분량에 쓰이는 뭐 5알 정도는 5알?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폐 건강은 장 건강하고도 연관이 많거든요. 아, 폐가 장하고도요? 그럼요. 폐가 장이 튼튼해야지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된 기운을 폐로 잘 보내줄 수 있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동병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겨울에 심해지는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름에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하면 더 좋다는 거죠. 지금 제 증상이 그렇거든요. 여름인데 네. 계속 기침을 하고 감기 증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증상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럴 때 이런 은행 같은 거 평소에 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은행을 굽는 이유가 네. 은행 안에 있는 독을 갖다 좀 내려주고요. 식감 자체도 훨씬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사실 생은행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만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서 먹으면 다들 사실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은행을 저도 생으로 먹는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생은 잘 안 먹어요. 네. 아, 이제 있나봐요. 톡톡 예, 튀네요. 톡톡 튀죠? 어휴, 높이 선수네. 어휴, 네. 네. 신기하네요. 타올로 쓱쓱 만져주니까 껍질이 모두 다 벗겨지고 예쁜 은행 속살이 나왔습니다. 네, 됐고요. 이어서 식재료 조금 손질해 보겠습니다. 네. 당근 뭐 영양소도 많고 특히 안구 건강에 뭐 좋은 재료죠. 수삼 좀 준비해 볼까요? 수삼은 어떻게 손질할지 궁금했거든요. 우선 노두 부분을 좀 잘라주고요. 네. 실제로 노두는 한방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많이 버리시는데 아, 지금 이 부분이요? 그렇죠. 네. 꼭대기 부분을 먹으면 네. 몸에 열이 생긴다고 해서 많이 버리시는데 몸 안에 있는 뭐 설사하시거나 네. 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노두를 분말로 적절히 하셔서 드시면 사실 효과가 좀 있죠. 여름철 원기를 보해주고 부족한 진액, 땀이 많이 나니까 몸 안이 건조해지잖아요. 네. 부족한 진액을 이 수삼이 보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요리가 특이한 게 인삼하고 두부가 만났잖아요. 흔히 그렇죠. 한의학에서 이 어떤 재료들을 같이 쓸 때 이 궁합이 네.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수삼하고 두부는 궁합이 네. 잘 맞나요? 찰떡궁합? 어허, 찰떡궁합이군요. 두부가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인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열 같은 부분들에 인삼이 기운을 돋궈주는 제기능을 하되 열이 생기는 거를 두부 같은 것들이 방지해 줄 수가 있죠. 나쁜 점을 두부가 잡아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기가 빠진 두부에 소금과 후추로 이렇게 밑간을 해주면 되는 거군요. 네. 뭐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오늘 기름은 포도씨유 쓸 거고요. 네. 기름 쓰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혈관 관련해서 좀 걱정들 하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 드셔도 아주 무방하시고요. 두부 올려보고 소리가 벌써. 나야? 네. 사실 저는 어머님께서 네. 밥 반찬으로 두부 많이 구워주셨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이 두부 반찬이 사실 싫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묘한 이 두부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 두부 요리가 생각나세요? 가끔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메모리 음식이라고 하죠. 힘들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어렸을 때 음식이 생각나는 거. 네. 그리고 두부는 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찬 음식 많이 먹고 에어컨 바람 같은 거 많이 쐬갖고 소화 기능 떨어질 때 두부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네. 특히 두부의 원재료가 되는 콩은 요즘은 사실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콩이 주목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내려주는 효능,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두부 다 졸이게 되면 그 다음에 소고기 갖고 저희 볶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인삼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거기다 소고기까지 들어가서 사실 네. 여기 소고기까지 추가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두부가 원래 단백질이 많다고 하는데 네. 소고기도 좀 단백질이 많잖아요. 같이 넣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좋은 게 많으면 좋죠. 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요. 소고기 또한 사실은 대표적인 몸에 있는 양기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에다가 인삼, 두부, 소고기가 동물성, 그 다음에 식물성, 네. 그 다음에 수삼과 같은 어떤 한약재를 통해서 몸의 기운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봤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선택한 소고기는 다른 부위보다도 우둔살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둔살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둔살 하면 사실 좀 맛이 없는 부위로 인식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사실 우둔살 많이 드시는데 맛없어서 마찬가지로 좀 얼마 먹다 못 먹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드시게 되면 네. 다이어트 하실 때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우둔살 드시다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지방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드시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익었네요. 네. 자, 그럼 그릇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익어서 네. 뭘 첨가 안 하고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달궈진 팬에다가 소고기. 지금까지도 사실 기억하기도 좋고 쉽게 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은 들거든요. 뭐 드셨는데 이렇게 혼자만 좋은 거 드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소고기 굽기 시작할 거고요. 네. 특히 저희가 오늘 마늘을 많이 썼는데요. 네. 이 다진 마늘이 들어갔죠. 그렇죠. 마늘이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마늘도 장 건강에 좋군요. 그렇죠. 요즘처럼 또 냉방병으로 고생하실 때 이렇게 마늘 같은 것들을 음식에 적절히 넣어서 네. 먹으면 좋고요. 소고기 특성상 많이 볶지 않고 이 정도만 저희가 볶아내겠습니다. 네. 준비된 접시에. 근데 아무래도 진료하시다 보면 요즘 네. 같은 때에는 냉방병에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많아요. 뭐 그런 증상 경험 안 해보셨어요? 좀 으슬으슬 춥다든지 아니면 사실 여름에 좀 몸이 차다 싶으면 흔히 저희가 나 냉방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증상을 잘 모릅니다. 어떤 게 냉방병이죠? 뭐 이런 거죠. 감기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춥고 네. 목도 좀 붓고 코 점막이 마르게 되니까 좀 코도 좀 뭐랄까 편하지 않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어지럽고 머리도 무겁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감기는 아닌데 뭐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어서 당근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네. 저희가 준비된 느타리버섯 집어넣겠습니다. 네. 아까 그 소고기 기름이 네. 그 이렇게 버섯 같은데 또 흡수가 되죠. 그 팬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 버섯의 특유의 어떤 향도 좋고 당근도 좋고요. 네. 이렇게 또 한참 볶다 보면 그 버섯에서 수분이 나와서요. 팬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까 볶았던 소고기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양념장. 양념장 특급 소스죠. 네. 완성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세요? 기다려집니다. 네. 수삼 넣고요. 네. 아까 수삼 어떻게 넣는지 궁금하셨죠? 네. 이렇게 넣습니다. 아. 그런데 수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다 익히실 필요는 없으세요. 한번 후라이팬에서 살짝 볶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이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제가 뭐 한의사지만 수삼 향이 거의 뭐 치명적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계속해서 네. 저희 두 번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 생강 셔벗 많이 기대하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생강을요 썰 건데요. 생강 썰 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잘 우러나잖아요. 생강으로 셔벗을 만들어 먹는다는 생각 어떻게 좀 낯설실 수 있는데 네, 특이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여름철에는 장이 좀 차가워지기가 쉽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고 해서 그래서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려고 저희가 생강을 갖다 쓰는 거죠. 아, 근데 특이한데요. 사실 셔벗은 찬 음식인데 오히려 네. 생강 셔벗을 먹고 나면 내 몸에 찬 기운은 빼고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강 셔벗은 상당히 한의학적인 개념이 녹아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오늘 한번 진행하면서 제가 찬찬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생강을 썰고요. 저희가 얇게 썬 걸 미리 좀 준비했어요. 네. 한 100g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분량 갖고 저희가 끓여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생강을 갖다 100g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분량 정도 저희가 부어줍니다. 네. 부어주고 물을 끓인 후에 생강을 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강을 넣어서 끓이는 거거든요. 같이 끓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처음에 한번 끓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강의 너무 쓴맛, 아린 맛을 갖다가 처음에 한번 빼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생강은 기호 차이가 커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담된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맛이 강하다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생강이 참 이런 면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네. 생강을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또 위장이 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한번 끓여주는 부분들이 섭취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생수 한 컵 넣고요. 여기다 꿀과 꿀. 네. 여름철에 꿀이 또 기운나게 해주는데 참 좋습니다. 네, 성질이 따뜻하고요. 어떻게 보면 꽃에 있는 모든 기운이 꿀에 녹아있는 거니까 네. 상당히 좋겠죠. 네, 그리고 설탕인가요? 네, 단맛 낼 수 있게 셔벗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탕 넣을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끓이겠습니다. 우선은 강한 불에서 끓일 거고요. 네.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에 대략 한 1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리고 끓다가 저희가 이 뚜껑으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스듬히 덮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저희가 불 끌 거고요. 이어서 생강 건져내고 걸러서 남은 물에 졸인 물에다가 저희가 물 조금 넣어서 진행을 할게요. 생강향이 아주. 굉장히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졸인 물에다가 이어서 저희가 생수 한 컵 정도 넣을 거고요. 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오늘 준비된 셔벗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곳에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다 하루 정도 얼리시면서 수시로 이렇게 포크로 좀 긁어주세요. 그렇게 네. 하시면 생강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포크로 하루 동안 얼리면서 2, 3일 정도 이걸 반복하면 셔벗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여름철에 청량감을 주면서도 몸이 냉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생강 셔벗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예쁜 그릇을 준비해봤는데 여기다 한번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고 이 얼음 사사삭 소리가 참 좋죠. 네. 어느 정도 됐고요. 제가 민트 올려서 네.
약간 이 노란빛을 띄워서 예쁜데 여기다가 민트까지 더하니까 더 좋죠. 네. 두 번째 요리, 생강 셔벗까지 완성됐습니다. 네, 음식과 약이 하나가 되는 전천후 처방으로 유명하신 유순선 한의사님을 모시고 저희 요리 두 가지를 완성해봤습니다. 먼저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수산 모양 두부 보침과 냉기를 빼주면서 동시에 몸에 따뜻함을 주는 생강 셔벗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먼저 수산 두부 보침에서 생강 넣고요. 어떠세요? 밥이 지금 한 그릇 딱 있으면 밥 위에 딱 얹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도 너무 적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약선 요리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생활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돼서 너무 저도 기분 좋네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밥 반찬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던 요리입니다. 생강 셔벗. 네.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생강 셔벗의 맛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민트 잎이 올라가서 너무 예쁘고요. 이 얼음 소리도 너무 예쁜데 진짜 상큼하고 이게 생강으로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 만큼 달달하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름진 음식이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같이 드시게 되면 후식으로 드시던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드시던 이 기름진 맛을 갖다 시원하게 좀 내려줄 수 있죠. 선생님 네. 평소에 이렇게 두 가지 요리를 함께 차려서 내보내면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환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네. 무슨 한의사가 요리까지 하나 싶으신데 또 그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권해드리면 드셔보세요. 실제로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좋았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 그 먹거리가 건강에 중요하면 한의사가 이런 것까지 만들까 요리까지 할까.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그런 진심을 좀 받아들여 주실 때가 제가 가장 힘이 납니다. 네. 피로 회복돼요. 네.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앞으로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꼭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두 가지 요리 너무 맛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음 그러셨어요? 주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보면서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강 한 그릇 어떠셨나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소감과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차나 약선 재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런 요리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혹은 나 이거 따라해봤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후기 사진을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한 그릇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